한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잃고 무너져가는 기분을 느끼던 내가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머릿속은 일과 가족, 개인적인 문제들로 가득 찼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점점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듯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내가 찾아낸 마음의 건강을 위한 7단계라는 관리법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 인식하기였다. 종이와 펜을 들고 앉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요인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소소한 것들이 모여 어떻게 큰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쳐왔는지 깨달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호흡 운동 배우기였다. 평소 걸어 다닐 때나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마다 나는 짧고 긴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했다. 이 단순한 호흡 운동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다. 세 번째 단계는 명상과 마음 챙김이었다. 처음에는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명상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며 과거와 미래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있었다.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며 느끼는 활력과 자부심은 내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거나 퇴근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였다.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대화와 소통은 내가 무심코 잊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는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었고 인간관계에 새로운 가치를 알게 해주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단계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였다. 오랜 꿈이었던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같은 활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평소 억눌려 있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받기였다. 때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이 7단계의 여정을 통해 나는 스트레스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마음의 건강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실천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이 7단계는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언젠가 영양이 가득한 식재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바이타밸리라 불렸고 매년 여러 나라의 셰프와 영양학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생소는 영감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 사는 식재료를 맛본 사람들은 강한 면역력과 활력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이타밸리의 첫 번째 정착민은 바로 스윗 포테이토, 즉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는 긴 역사와 함께 비타민 A와 C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을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고소한 요리로만 사용된다고 자랑했지만 그 실상은 단단한 식감과 자연의 단맛 덕분에 수많은 음식에서 주연과 조연을 오가며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산화제가 풍부한 베리 패밀리가 마을로 이사왔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와 같은 친구들은 각각 독특한 풍미와 비타민C, 섬유질, 그리고 다른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베리들은 마을의 다른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고 어떤 요리에도 상큼함을 더해 바이타밸리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타민 B가 가득한 호두도 이 마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두는 뇌의 양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오메가3 지방산 덕분에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을 마을 전체에 일깨워주었습니다. 다른 견과류, 아몬드와 캐슈도 호두를 본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영양가를 제공하며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을의 보물 중 한 가지는 바로 슈퍼그린 채소류였습니다. 주인공은 케일, 시금치 그리고 브로콜리였는데 이들은 비타민 K와 철분, 칼슘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주민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케일은 그린 스무디의 인기 비결로 자리 잡아 바이타밸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건강한 한 잔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뜻한 레몬과 오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C의 원천인 이들은 바이타밸리의 모든 주민에게 강력한 면역력을 선사했습니다. 이 과일들은 차와 요리에 첨가되어 귤향기처럼 달콤한 향을 더해주었으며 살균력 역시 출중하여 감기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자연적 치유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미네랄의 여왕이라 불린 퀴노아가 바이타밸리에 등장했습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로 유명한 곡물로서 아연, 마그네슘, 망간 등을 함유하며 길어진 알곡 형태로 어디든 끓인 수프나
샐러드의 필수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식재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건강을 제공했던 바이타벨리는 그야말로 비타민과 미네랄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서로를 돕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그들의 존재 이유를 마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타벨리는 모두가 이로운 영양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그리하여 식재료들이 불멸의 명성을 가지게 된 곳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요즘같이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슈퍼푸드입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베리류입니다.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등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는 비타민C가 많고 이는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아침 식사 때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섭취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이는 좋은 장내 미생물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은 몸 전체 면역 체계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장 건강은 곧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로도 훌륭하고 간식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애정하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혈구의 활성을 높여 면역 반응을 빠르게 해줍니다. 마늘은 요리에 넣어 맛을 더하기도 좋고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면 가장 효과가 큽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와 E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상태로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으면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강력한 면역 강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차를 마시는 간단한 습관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매일 한 잔의 따뜻한 녹차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슈퍼푸드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하여 꾸준히 습관화하면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단지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일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한강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다. 그날은 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날로 주변 나뭇잎조차도 기운 없이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시원한 강바람과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만남은 무더위를 잊게 해줄 듯했다. 사오기란 쉽지 않은 많은 준비물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물이었다. 그러나 피크닉 준비에 정신이 팔려 물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출발을 하고 한참을 가다 보니 이미 초반부터 우리는 물을 거의 다 마셔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거기서 더운 날씨에 계속 노출되면서 우리의 입은 점점 더 마르고 끈적해졌다. 큰일 났다. 이러다 탈수 증세가 오겠어라고 말하는 친구의 농담 섞인 말 속에 진지함이 느껴졌다. 그렇다. 여름엔 정말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탈수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 사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하루에 적어도 2에서 3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점은 상식이지만 막상 야외에 나오면 물을 가볍게 여기기 쉽다. 또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신다고 해서 탈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탈수 예방의 첫 번째 팁은 수시로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체내 수분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물뿐만 아니다. 이온 음료나 구연산이 포함된 음료도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 주어 탈수 예방에 유익하다. 피크닉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우리는 이온 음료와 초콜릿 스낵을 샀다. 달콤한 맛이 지친 우리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담아둔 조각난 손수건에 물을 적셔 목에 두르니 조금 더 시원해졌고 디하이드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여름철 외출 시 무조건 충분한 물을 챙기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챙긴 물을 골고루 마시고 음식이나 간식을 통해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돌아오는 길에 피크닉과 함께한 여러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여름철의 수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나눈 경험은 그냥 물 이야기라기보단 여름을 건강히 이겨내기 위한 필수 지침으로 남겨질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매일 걷기는 현대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건강관리의 기초 중 하나다.
우리는 흔히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요가 매트와 다양한 피트니스 장비들을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거대한 변화를 꿈꾼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인 걷기에 힘을 잊고 지낸다.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큰 바위처럼 느껴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걷기는 큰 도움이 된다. 걷는 동안 발걸음에 맞춰 나오는 리드미컬한 호흡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그날의 고민이나 두려움을 잠시 잊게 만든다. 사실 걷기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힐링의 시간이다. 어느 날 나는 도시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근처 공원을 찾기로 했다. 듣기로는 공원에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걷기에 최적이라고 했다. 평소라면 차량을 이용할 거리였지만 그날만큼은 걷기로 결심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운동화를 단단히 고쳐매고 집을 나섰다. 1시간 여정의 끝에 다다르자 내 몸은 어느새 땀으로 적셔져 있었다. 신기한 건 지나던 동네 사람들이 늘 정해진 시간에 나와 같은 루트를 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보다 한 2배는 많은 나이였지만 건강해 보였다. 나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들도 기쁘게 웃으며 담의해 주었다. 이 작은 교류가 주는 긍정, 에너지 또한 걷기의 묘미였다. 2달이 지나자 내 몸에 큰 변화가 생겼다. 복부 비만이 걱정이었던 나는 어느새 허리선을 감싸 안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기분 틀어지는 오후 시간대에 피곤해하는 대신 산뜻함을 느꼈다. 건강을 위한 어떠한 큰 비용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이러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건 내가 걸은 수많은 발걸음들이 증명해 주었다. 체중의 감소와 함께 소위 체력이라는 것이 길러지고 있었다. 주말에 떠났던 하이킹 코스에서도 나는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고 친구들의 존경 어린 말들이 나를 반겼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내게 있어 가장 값진 변화는 바로 이 자신감의 회복이었을 것이다. 걷기는 결코 육체 건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불안함이나 우울감을 느낄 때마다 나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쏟아붓는 일종의 감정적 셀프케어가 된 것이다. 이제 나는 걷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마무리하자면 매일 걷기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그리고 나처럼 많은 이들이 굳이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큰 건강과 체력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최고의 습관이 아닐까? 앞으로도 나는 내 삶의 일정 시간과 거리를 걷기에 할애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운이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